저희가 5분의 기조 강연자를 모셨는데요. 고진 위원장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진 위원장께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모바일 산업연합회 회장과 같은 그런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 이 ICT 분야에서 그야말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전을 주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심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맡고 계십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고진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지 죽고 살고 있는데 혜택을 노인들한테 많이 준다고 하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우리 노인네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는 국세니까 홈택스 가서 하라 하고 뭐는 지방세니까 위택스 가서 하라 하니 다른 세금들도 다 똑같아요. 나라에 세금 내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해놓고도 까먹고 못 받고 있어요. 가입할 때는 편했는데 뭐 혜택 좀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3천만 명이나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는데 전 국민 아니에요? 예비청약 당첨됐죠. 근데 준비할 서류가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하는데 한 2, 3일 걸리고 근데 결국 부적격 처리받았어요. 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최소한의 서류로 간편하게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먹거리이거든요. 식자재 구입부터 원산지 부분들이 저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 때문에 매주 대학병원을 가는데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너무 오래 걸려요. 민간 웹처럼 장애인 콜택시도 빠르고 편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은 많고 검토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요. 민간에서는 AI 챗봇을 통해 웬만한 단순 업무는 자동화한다는데 인공지능이 먼저 민원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매번 정보화 사업을 한다며 구닥다리 시스템을 3년이 넘게 걸려 구축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 역량을 적극 활용하면 정부도 최신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데이터, 따로따로 부처, 단절된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하나의 정부. 민간이 함께 만드는 더 큰 성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식 때 사용했던 동영상입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 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 동영상이 더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저도 그 분향소에 가서 방명록에 적고 왔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잘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왔습니다.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 방향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인수위원장으로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냐라고 따지실 것 같아갖고 엄청나게 긴장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 항상 하시듯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까도 거의 많은 부분에 개념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오늘 안문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많은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또 김명준 저희 선배님 항상 저보러 선배를 잘못 챙긴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상 받으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이 아직 바뀌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대통령한테 인수위 때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딱 하나 받은 허락은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위원회들하고는 다르게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그대로 찬성하면서 실행하는 아니면은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는 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위원들을 모시고 이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직접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이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분의 민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민간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들까지 합치면은 지금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위원님마다는 다르지만 적어도 주 1회, 많으신 분은 주 5회씩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어떤 위원님은 생일이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생일 축하드린다고. 딱 밑에 답글을 바로 다시더라고요. 생일 축하보다는 일을 줄여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은 사실 인수위가 끝나고 발표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정리가 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대충 그 중점 추진 과제들을 다 도출할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는 내년 1, 4분기 말까지 모든 계획과 로드맵이 다 나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저희가 맞춰야 되는 이유는 내후년 2024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2022년 1월 2일 날 대통령께서 갑자기 발표를 하셨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발표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주에 저희하고 아주 심도 깊은 회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이준석 리스크가 있었나요? 그래서 모든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 말에 발표하실 줄은 전 몰랐습니다. 근데 먼저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1월 22일인가 20일쯤 거기에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디지털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 제가 합류하게 된 게 3월 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분과보다는 나중에 TF로 만들어져서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 안 위원장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5월 2일 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사실은 위원회가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있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때 안철수 위원장께서 흔쾌히 사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수위의 TF를 한 달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 한 달 연장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을 만들 때까지 아마 행안부에서 저희를 TF로 잠깐 만들어 주셨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직제 예산 다 받은 다음에 9월 2일 날 대통령을 모시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제가 15분 안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에 전자정부, 이거버먼트 또 디지털 정부 다 있었는데 정부 3.0도 있었죠.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인 민간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에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요. 한 곳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문 앞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부의 서비스는 이렇게 높아져 있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또 지난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기존 관행대로 정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솔루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마스크 대란, 백신 예약 대란을 겪었죠. 또 재난지원금이 핀포인트 맞춤형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 그대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정부도 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전자정부를 구축했습니다.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IT 기술을 도입했고요. 또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UN 인덱스로는 아마 3위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항상 수위권 1, 2, 3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분업화 구조, 그러니까 부처가 서로 쪼개져서 다른 IT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업화 구조와 또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의 틀 내에서 추진된 정보와는 정부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만드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현재 틀 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이 정의는 TF에서 만든 정의인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의가 조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비전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때 저희가 만든 정의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모이는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부입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서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표를 이제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처음 보실 겁니다. 그 하나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기재부의 예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조금 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 이민화 교수가 플랫폼 산업의 혜택을 설명하는 그림을 많이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용을 했습니다. 그 부처별 데이터가 이렇게 칸막이로 나눠져 있고요. 또 시스템도 현재는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더 새로운 가치가 생성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스템들을 모아놓으면 코스트도 절감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융합에서 생겨나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라간 시스템이 적시성이나 최신성 개선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은 더욱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증대와 비용 감소로 변화에 따른 혜택은 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4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 현재 저희 민간위원들이 중점 추진 과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점 추진 과제는 카테고리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요고요. 지금 그 세부 내용은 지금 민간위원들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민간 협업,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현행 정부 시스템 간의 연계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를 먼저 추진할 것이고요.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간 연계 작업이 끝나면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에 맞춰서 새로운 혁신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시스템을 한 번에 동시에 턴오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혁신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해 놓고 그 구축된 다음에 그때부터 쌓이는 데이터는 그 전부 저희 혁신 인프라에 새로 쌓이게 돼서 레거시 시스템을 서서히 꺼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혁신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나 초거대 AI, 데이터 레이크 등을 통해서 민간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령 해석, 사실은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극적인 법령 해석의 관행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마이데이터 및 가명정보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AI,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부처 중심의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서 민관 간,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또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그런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업무 방식 전환에 무리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혁신처하고 그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회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아, 이렇게 플랫폼이 생기고 한 군데 데이터를 모은다고 그러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을 꼭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위원이 4분이신데요. 그 4분의 정부위원은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과기부 장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보위 위원장을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넣고요. 통계청장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통계청장 급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직제를 만들 때 굉장히 정말 경직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국민들이 자기 개인정보의 접속이냐 활용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암호 통신 등 뭐 좋은 얘기는 다 써져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도 안철수 위원장이 못 보신 장편인데 나가셨네요. 이 장표는 사실은 대통령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보궐 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혁신 생태계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서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표에 써진 숫자가 싫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 같잖아요. 네, 꼭 그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상관없이 숫자만 채워가는 게 싫어서 숫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추진단에 59명의 공무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라는 것은 공공시장을, 공공 IT 시장 규모를 제가 대통령 공약에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넣었고요. 그래서 5조 규모에서 10조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든지 사스 구독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의 전면 개방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또 민간이 내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개방해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는 플랫폼 위에서 AI 유니콘 기업이 5개 이상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5개가 아니었고요. 5X였습니다. 그 5X가 의미가 없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현재 0이어서 5X가 돼도 0이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개를 썼는데요. 전 정말 이거 싫습니다. 뭐 하여간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는 인프라는 민간 기업들의 그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 베드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방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와 또 민간이 투여한 민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 모여서 이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실제 정부 서비스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혁신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해야 되는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완성되면 더 이상 국민은 몰라서 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고요.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또 공공에서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민간과의 협업을 일상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있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태까지 전자정부가 잘해왔지만 사실 부처 간에 담어 허물고 데이터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또 법으로 막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일단 정부 특별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용역을 시작할 것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보안 기술, 또 행정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민간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분과별로 산학연에 관련 전문 인력들을 참여시켰고요.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위원님이 한 2-3개의 회의를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 밤에도 하십니다. 그 조찬 회의가 특히 많고요. 또 대부분이 70년대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일에 시달리시는 분들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빡빡 우겼거든요. 대통령께 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관급 위원이어야 위원들이 디보트합니다. 장관급을 시켜놨더니 위원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과거 전자정부의 주역들을 자문단으로 모셔서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정책 경험도 듣고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생생한 피드백도 받아서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원기관을 두어서 부족할 수 있는 기술적 사업적 지원 체계도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아죠. 아마 니아가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뭐죠?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죠.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본부가 생겼죠. 네, 곧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본부가
본부급으로 생겼고요. 거기 이미 인원이 배치돼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뒤에는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59명에서 46명 있습니다. 46명인데 45명이 와 있고요. 금융위에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민간 특채, 민간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명 추진단이 바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추진단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시간이 지금 정도 끝내면 되나요? 네네. 네, 빨리 끝내라고 하십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맡은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정부의 표준이 되고 디지털 경제의 중심국가, 중추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림이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많은 인풋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녹여 넣겠습니다. 많은 사랑,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을 뭐 밤새도록 하셔도 부족할 내용들인데 저희들에게 짧은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행정은 뭐 우리가 과기부에서 하든 복지부에서 하든 뭐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빠르게 마스크를 편안하게 사고 백신을 제대로 맞고 그런 엔드 스테이트는 그저 어디서 하냐라고 하는 경계는 사실은 공무원